미 서부 관광도 아주가 디럭스 VVIP 버스로 모십니다. 올림픽과 카탈리나 213-3884-000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애청자 AM 여러분 1650 안녕하십니까. K-pop.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드디어 You're 한글 listening to 11만에 Southern 빨리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미국 station. 텔레비전 방송, 미국 지금 라디오 이 방송에서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AM 165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9월을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선 예측에서 노스트라다무스로 알려진 앨런 리트먼 교수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여론과 오피니언이 아닌 역사적인 13가지 요소로 차기 대통령을 예측하는 리트먼 교수는 법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한 엘고 패배를 제외하고 트럼프 승리를 포함해 모든 대선 당선자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미국의 보수 미디어가 크렘린의 캐시 거의 $10,000,000를 받고 운영했다고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크렘린의 목적은 친러시아, 친트럼프 컨텐츠로 미국인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유튜브를 통해 약 2,000개의 친러시아, 친트럼프 컨텐츠를 퍼뜨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의 해리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주요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정상적인 당이 되려면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저도 크게 져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들리고 리스 체니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거부를 넘어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팍스의 션 해니티와 타운홀 미팅에서 한결같은 거짓 주장을 했고 청중은 환호했습니다. 제일 먼저 틱톡 금지를 주장했던 트럼프 후보는 오늘은 틱톡을 지키고 싶으면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엄청 중요한 대선 후보 토론을 준비 중입니다. ABC 텔레비전이 주최하는 토론에서는 트럼프 후보 뜻대로 말하는 후보의 마이크만 켜기로 합의했습니다. 4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14살의 조지아주 하이스쿨 총격 사건 범인은 성인 재판을 받게 되며 사건 동기와 총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29번째인 대량 총격 사건이 대선의 중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열릴 대선 후보 토론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세금과 관세 정책에 따르면 큰 부자는 어떤 경우에든 돈을 세이브하지만 큰 부자가 아닌 사람은 관세 때문에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주식시장 분위기는 올 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모두 투자가들의 기분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자신은 어느 국가보다도 파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꼼짝 못하는 국가는 중국이고 X를 소유하고 큰 마이크를 얻은 것도 일론 머스크에게는 좋은 듯 보이지만 결국은 소셜미디어도 전통적인 미디어처럼 규제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그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법정에 들어가면서 세금과 관련해서 아마도 그 재판을 피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그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자막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집 재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로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련돼서 뭔가 그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 뭐 결과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처럼 생각되는 목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재밌는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좋고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13가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일반 사람들도 그 기준이 맞다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정말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죠. 조지아주에서 어제 그 총격 사건이 있은 뒤에 얼마나 많은 그 한인 학부모님들도 자녀분을 학교에 보내실 때 오늘은 남다른 그런 느낌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가서 아주 좋은 것 배우고 느끼고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안전하기만 하거라 하는 모든 미국에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오늘 마음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조의도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광고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에서 노스트라다무스로 알려진 이런 교수 앨런 리트먼 교수는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잘 우리들에게 알려지잖아요. 어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본인의 모델로 이 대통령을 측정을 해서 틀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도 맞췄고 엘고어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법원에서 그 엘고어가 아니라 아들 부시의 손을 들어줄 줄 누가 알았단 말이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7세예요. 그리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모델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가 된다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동료 물리학자든가요. 그분과 함께 지구 물리학자 블라디미르 카일리스보록 이분과 함께 만든 모델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을 때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대선의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시작된 지가 60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60을 나누면 15번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물가라든가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무슨 뭐 미래에 대한 선호도 이런 조사는 수없이 아무 때나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론에 따른 예측이 좀 정확한 편입니다. 물론 요즘은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여러 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도 상당 부분 맞기도 하지만 그 여론에만 집착하기는 뭔가가 좀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13가지 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3가지 키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거의 맞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0년 동안에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학자니까 역사를 중심으로 13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13가지가요. 첫 번째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 그리고 당에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줬는가. 두 번째가 예비선거 그 다음에 이제 번호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3당 단기 경제, 장기 경제, 정책 변화, 사회적인 불안, 백악관의 스캔들, 외교 정책 실패, 외교 정책 성공, 12번째가 현직의 카리스마, 13번째가 도전자의 카리스마거든요. 이 13가지 가운데서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까지 갖지 못한 실패한 것은 3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3가지 가운데서 6개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현직으로서는 당선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도전자는 그렇게 돼야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3가지 안 되는 것은 첫 번째죠. 이게 이제 당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가 중간 선거에서 승리했는가를 한꺼번에 묶었는데 당으로서는 나중에 이제 위임을 받긴 했지만 중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에 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석을 빼앗겼잖아요. 하원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된 거고 이 해리스의 당이 그리고 현직으로서의 그 카리스마가 지금 이제 뭐
바이든은 아니지만 그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당의 위임을 이제 완전히 나중에 받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중간 선거 그렇고 현직으로서의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 세 개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교 정책과 사회 불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오늘도 뭐 네타냐후 얘기가 나오던데 가자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변수는 되죠.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은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이런 것 등으로 사회적인 그 시위가 있었지만 이게 불안해 보이기는 했어도 완전히 여기서 끝이다 할 정도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제3당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보통 제3당인 후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제 오버해서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데 이미 로버트 케네디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 교수는 트럼프에게 미칠 영향도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어차피 뭐 10% 되는 다른 또 제3당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단기 경제 괜찮고 장기 경제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단기 경제나 장기 경제가 지난 그 두 번 다른 대통령들의 임기보다 좋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책 변화는 뭐 기후 변화에 트럼프가 빠져나왔다가 파리에 다시 가담한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것도 많습니다. 칩스 법안을 통과시킨다던가 인프라 법안 이런 거 이제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 그리고 백악관의 스캔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헌터 바이든이 법정에 갔는데 이 스캔들은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답니다. 영향을 못 미친다고 역사학자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한국도 뭐 대통령과 대통령 와이프 얘기가 있지만 대통령 그 자신의 대통령 중심의 스캔들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이리저리 엮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게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가 6가지에서 실패를 해야지 패배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13가지 가운데서 딱 2가지만 후보 자체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해리스 후보의 카리스마와 트럼프의 도전자의 카리스마 이제 마지막에 이걸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어떤 식으로든 카리스마가 있다. 해리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카리스마가 없다. 이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 이 내용을 많은 뭐 드러지 리포트라든가 그런데 아직은 뭐 연합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매체들은 지금 보도를 했고요. 재미로 여러분들 재미로 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교수가 다 이런 것을 해놔서 지금까진 맞았지만 또 다른 국제적인 요소 변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제 일어난 그 총격 사건도 사실은 이게 대선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아직 2달 남기는 했지만 당장 토론에 영향을 미칠 때니까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는 리스 첸이라는 공화당 그 하원의 서열 3위였었던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트럼프는 너무나 위험해서 내가 그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데서 넘어서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 기대하고 고대를 하는 다음 주 화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2번 중간에 광고 있고요. 90분 동안 이어질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ABC 방송의 그 토론은 마이크는 말하는 사람 것만 켜고 상대 후보는 끄기로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뜻이 받아들여진 거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CNN 방송과 트럼프 바이든 토론할 때도 그렇게 했죠. 그때와 똑같이 메모 뭔가를 적은 메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요. 또 뭐가 있나요? 청중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BC에서 진행이 되고 그 유명한 그 데이빗 뮤어하고요. 그 월드 뉴스 투나잇 그리고 이제 ABC 그 뉴스 라이브 프라임 그 앵커 그 린지 데이비스 두 사람이 진행을 맡게 됩니다. 어제 이제 그 전에 트럼프가 그 팍스와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이 ABC 전에 팍스하고도 하자 했는데 해리스가 그건 안 받아들였잖아요. ABC는 그 전에 바이든 때 이미 합의를 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거 봐 하자는데 안 해 뭐 이러면서 어제 그 션헤니티와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이틀에 나눠서 하던데요. 오늘 이제 청중들의 질문 그 부분은 오늘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 션헤니티와 트럼프의 대화에서는 트럼프 그 후보가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입장할 때부터 막 그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뭐 USA 트럼프하고 트럼프 후보가 말할 때마다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을 욕할 때마다 또 환호를 했습니다. 이런 청중들을 ABC의 토론에서도 트럼프는 원했지만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어제 이제 그 같은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도 며칠 있다가 이 ABC 방송에 나가서 그 토론을 해야지 되는데도 ABC 가짜 뉴스라고 엄청나게 막 최악이라고, 공정함에 있어서는 최악이다, 미리 자리를 깔아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weird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팀 월즈라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이상해, JD 벤스도 weird, 정말 괴상하지 않아? 트럼프도 weird, 뭐가 이상해? 그 팀 월즈가 이상하지. 그리고 팀 월즈의 형이 나를 지지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요. 어떻게 형이 그 동생은 지지하지 않고, 근데 본인의 얘기는 안 합니다. 본인의 가족들도 본인 지지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책까지 쓰고 인간이 어떻다 하고 막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1929년 대공황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돈에 관한 정책하면 세금 정책과 관세 정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지금 두 후보 모두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세금 정책과 관세 정책은 어느 정도 그 내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생활과 연관되는 그런 것만 저는 앞으로 정책도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에겐 그럼 그게 돈이 나한테 플러스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얘기는 뒷부분에 전해드리겠고요. 대공황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터프한 인터뷰였다. 션헤니티가 그러던데, 에이 이거 선거 유세 같던데요. 뭐 어디를 가든 그 팍스만큼 이 트럼프 후보가 대우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두 사람이 다 참 그 성격이 좋은 건지 비유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션 헤니티도 팍스가 거짓말 잔뜩 뿌려서 거의 뭐 8억 달러를 이제 그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그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 돈을 냈잖아요. 벌금을 냈잖아요. 그런 때 그 법적인 그 기록을 보면 션 헤니티가 얼마나 트럼프를 욕했어요. 뭐 정말 후진 사람으로 취급하고, 트럼프 주변 인간들이 하는 얘기는 본인이 1초도 믿지 않는다고, 뭐 변호사가 한 얘기도 1초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지금 또 그 본인이 그 해야 되는 일에서 돈 벌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서로 너무 또 이렇게 막 분위기 좋게 맞춰가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얼굴이 표면이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막 그 션 헤니티, 터커 칼슨이 돌려깎기를 하다가 이렇게도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팍스는 계속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 트럼프가 누구른가를 비난을 할 때 진행자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크 레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인터뷰에서 마크 레빈도 이 트럼프에게, 그 팍스예요, 암살 미수 사건, 그것도 분명히 신이 당신을 살려주신 것을 보면은 분명히 신이 당신에게 어떠한 그 뭔가를 맡기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트럼프 후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팍스의 진행자니까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트럼프 후보는 이제 신을 자꾸만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낙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자꾸만 왔다 갔다 와블리 하니까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뭐 신이 나에게 이 나라를 뭐 바로 잡으라고, 바로 세우라고 하시는 것처럼 뭐 들린다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팍스에서는, 팍스만 보시는 분들은 그제도 보니까 하루 종일 카멜라 해리스의 억양을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던데, 뭐 아침 프로그램부터
중간 저녁까지 계속 그러다가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까지 그게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와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같은 것을 얘기를 할 때요. 월요일 날 그때 이제 you better BETTA라고 쓰고 뭐 발음은 거의 better와 비슷하잖아요. you better 뭐 이렇게 얘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노동자가 열심히 잘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you bette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계속 틀어주면서 이게 you better You had better. 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이 뭐 미시건에 가서는 미시건의 억양으로 어디 조지아에 가선 조지아의 억양으로 한다면서 그걸 막 틀어주고 트럼프는 진행자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마다 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게스트가 있으면 꼭 흑인 게스트를 놉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어쨌든 흑인계니까 흑인 게스트를 놔서 그 흑인 게스트가 흑인 후보를 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 트럼프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트럼프는 절대 그러지 않아. 언제 어디 가서 연설할 때도 뉴욕의 액센트만 사용을 해. 이게 지금 대선 후보들의 이 중차대한 시간에 박스가 하루 왼종일 이거를 해야지 되냐고요. 그러다가 이 백악관의 출입 기자도 또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백악관의 대변인이 넘어갑시다. 우리 다음 질문. 뭐 질문에 가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팍스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척 잘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투표를 하실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오늘의 미국을 미국 바깥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미국의 인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떤 형태로 미국을 방문하시든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여기서 취업을 하고 사시든지 이 인종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흑인 이런 문제 쭉 얘기하면서 흑인들이 나를 지지해야 된다. 뭐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준다. 하지만 공화당은 색깔이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같은 경우도요. 지난번에 흑인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트럼프가 인터뷰하면서 ABC의 기자가 트럼프에게 질문을 터프하게 했다고 많은 트럼프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그 기자를 욕한 기자도 팍스의 흑인 앵커입니다. 그 유명한 박스의 유명한 흑인 앵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당대회만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당대회라는 것은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다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정말 텔레비전으로 저는 나흘 내내 봤으니까 이제 다 보이는데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도 거기서 연설을 했죠.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공화당의 전당대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유권자, 이 소수인종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는 백인이 아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너무나도 백인들의 잔치였습니다. 거의가 백인이었고 특히 이제 VIP 박스에는 뭐 완전 백인과 그것도 플러스 트럼프의 가족들 나머지도 대의원들도 전부 백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당이야. 이런 것을 위하는 당이야 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너무 인종이 다양했습니다. 올해는 더 다양했던 것 같아요. 제가 maybe 앤디 김 그 하원 의원이 거기서 연설까지 해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어쨌든 뭐 투표를 하시더라도 알고는 계시라 하는 뜻에서 아무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거짓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리하여서 뭐 당선될 확률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코노미스트가 심층 보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이용자 나라 공동펀입니다.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것을 그게 참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제가 이어폰을 이게 제가 늘 하는 이어폰이 아니거든요. 뭐 어디다가 뒀는지
안 보여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미리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이 스튜디오 안을 제가 새벽에 와서 미리 준비를 할 게 많으니까 다 해놓고 하는데 오늘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지승 앵커 끝나고 스위치할 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급해서 그런지 그 여기 있네요. 꼭 이러더라니까요. 이어폰이 안 보여서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유지승 앵커에게. 그랬는데 제 것을 꽂았을 때는 항상 쇠하고 쏴하고 하는 소리가 무척 많이 났거든요. 어제 방송 끝나고 제가 저 뒤에 방송을 하는 그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그 심효나 국장 그리고 이제 선우 씨 이 두 분께도 물어봤어요. 우리 마이크가 좀 쇠한 거 아니야? 이랬더니 별로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어폰을 제 것이 아니라 유지승 앵커 것을 끼니까 굉장히 소리가 부드러운데요. 야, 이리하여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한 오늘이 2024년도 9월 5일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거 방송도 해야지 되겠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카페보넨?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그윽한 카페보넨.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한국 가십니까? 귀국 선물 전문점 제이타운에서 전 세계적으로 1초에 1개씩 팔린다는 에스티라우더 갈색병 나이트 리페어 128불짜리를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 제이타운 앵콜 세일. 그 외 관절에 좋은 뉴질랜드산 그린 홍합, 유명 향수 등 한국 가실 때 필요한 제품들을 한 가지만 사셔도 도매값으로 드리는 특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와 웨스턴에 위치한 제이타운. 안녕하세요. 24년간 피드백이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전문 레몬법 상해 전문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입니다. 뉴스 전문 라디오 서울 1650 32주년 개국 축하합니다. 라디오 서울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0년간 믿을만한 관광으로 자리 잡은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대표 박평식입니다. 지난 40년간 미주 한인들과 달려온 아주투어와 같이 정확한 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2년간 한인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테너스 레더 대표 프랜시스 리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발렌시아 집에서 다운타운 회사를 왕복 출퇴근하면서 항상 라디오 서울 방송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 투어. 창사 40주년 기념 아주가 드리는 특가 선착순 마감. 북유럽 14일, 8월 21일 출발. 인도 네팔 14일, 11월 19일 출발. 남태평양 13일, 11월 16일 출발. 한국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아주 모국 관광 일본 제주 모국 일주 18일, 9월 25일, 10월 9일 출발. 미 서부 관광도 아주가 디럭스 VVIP 버스로 모십니다. 올림픽과 카탈리나 213-388-4000 388-4000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 이어폰이 조금 더 샤한 소리가 나네요. 그런데 또 그것도 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애틀란타 저널 그 컨스티튜션 그 신문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부모님들 전부 그 촛불 하나씩 들고 가눌 수 없는 그런 그 마음 전체적으로 전부 일면은 꽉 그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홈타운이네. 이런 사건이 그동안 뭐 텍사스 뭐 유발디라든가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라든가 커네디컷주의 뉴헤븐, 뭐 초등학교도 고등학교에서 많은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피니언도 오늘은 일면 앞으로 가지고 왔고요. 도대체 이 14살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이제 전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결국 14살짜리 용의자가 학교에 총을 가지고 가서 같은 14살인 2명의 학생 숨졌습니다. 그리고 39살과 또 쉬운 몇 살이든가요? 53살 선생님도 숨지셨고 9명 부상당했는데 선생님 1명, 나머지는 학생인데 전부 이제 이분들은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랍니다. 이 학교가 아팔라치 하이스쿨 와인더에 있는 아팔라치 그 하이스쿨인데 2000년도에 오픈을 해서 학생들 1900명이고요. 당연히 내일까지 휴교죠. 어떻게 AR-15을 14살 이 용의자가 갖게 됐는가? 몇 분 만에 체포됐죠. 이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자수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던데 당연히 살인 혐의로 기소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마다 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지아주가 그러네요. 다른 건 모르지만 총기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약합니다. 총기 규제라든가 이런 게. 근데 벌을 주는 건 강하군요. 14살인데 성인 재판을 받게 된답니다. 지금 이제 도대체 동기가 무엇인가, 총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는 수사를 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는 2023년도에 FBI에 제보가 들어와서 동네 이제 쉐리프가 이 아버지하고 그때 13살이었겠네요.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집에 총이 있다. 사냥총이 있는데 뭐 나의 허락이 없이 그 접근을 할 수가 없어 해서 이제 이 아이를 체포하지 않았는데 어떤 제보였냐면 인터넷에 학교에 이제 총격 피해를 입히겠다, 학교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13살이기도 하고 뭐 아버지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는 이제 아무런 일이 없이 끝났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 밖에도 조지아주는 이렇게 부르네요. 가정 어린이국 Family and Children's Service에서도 전에 이 10대와 연락을 해서 어떤 그 조사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maybe 트럼프와 라스베가스에서 만나기로 했나요? 트럼프도 이번에 일정이 라스베가스 포함되던데요. 토론 전에 방문하는 일정이. 거기에 이제 공화당 주이시 협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어제 주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2023년도 지난해가 대량 살상 사건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범인 빼고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총격 사건 42건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217명이었거든요. 올해는 지금까지 29건 일어나서 127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우리가 또 다른 뭐 커네디컷의 뉴헤븐, 또 다른 뭐 텍사스의 뭐 유발디,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제 이런 때 즉각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총기 관련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떠난 뒤에 대통령이었었을 때도 누구를 추도한다던가 애도한다던가 하는 것을 거의 임기 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취프가 꼭 군사적인 취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은 사람들을 이렇게 컴포트해주는 그런 취프이기도 한데 그게 참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제는 아주 즉각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의를 표하고 나서 씩하고 아프고 정신이 이상된 몬스터, 괴물에 의해서 아주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늘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총이 문제가 아니다. 총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람이 문제다. 그것도 사람도 정신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 어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다가요. 그 텔레프롬프터 보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지 얘기를 하면서 살상 무기가 어린 아이의 손에 쥐어지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그 비극을 당해야지 되는가? 당연히 이제 이걸 보면은 ABC에서 그 토론에서 굉장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여기 사건이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또 제가 어제는 윈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를 키워주십니다. 코리아 룰스 YCK라는 분이 윈더가 아니고 와인더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 표현도 참 예쁘지 않으세요? 윈더 아니고요. 와인더예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저는 몰랐고 그분은 알았는데도 막 잘난 척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윈더가 아니고 와인더라고 부른답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다른 뉴스는 제가 테네시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테네시 안에서만 이 내용이 속에 좀 끼워져 있었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그 일면에 도드라지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요. 한국에서 이제 그 속보식으로 전하다 보니까 조금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뉴스인가 아닌데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클렘린이 그것도 이제 최고의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이 미국 사람들을 조정을 해서 미국의 어피니언 리더들을 이제 스타트업 회사예요. 미디어 회사를 만들어서 친러시아적인 트럼프적인 비디오를 엄청 생산해서 많이 뿌렸다. 유튜브에서 한 2,000개의 비디오로 뭐 1,600만 명 정도가 지금 봤다고 하는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냥 어제 법무부에서 얘기하기로는 US 컴퍼니 1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러시아가 외국인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을 위반해서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면서 RT 러시아 투데이에 두 사람을 기소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친러시아적인 그런 컨텐츠를 심어서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이제 법무부는 여기를 더 강조했고 언론들은 그것과 동등하게 그런데 그게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까지 강조를 한 겁니다. 해서 이 두 사람의 그 RT의 그 직원 2명이 가짜 신원 위장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테네시에서 왜 이게 테네시냐면 본사가 테네시에 있어요. 테넷 미디어라는 곳입니다. 테넷 미디어라는 곳에서 미디어 스타트업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보수적인 유튜브 미국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름 익숙하실 겁니다. 팀 풀이라든가 베니 존슨, 데이빗 루븐 이런 사람들 다 뭐 200 몇십만 명 구독자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은 뭐 100만 명, 200만 명 많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본인은 이 테넷 그 미디어에서는 서구의 정치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뭐 해설가들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늘 똑같아요. 미국 주류 언론은 믿을 수가 없다. 다 가짜다. 뭐 사악하다. 우리를 믿어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아주 큰 뉴스 회사에서 일했는데 큰 뉴스 회사에서 일하고 성공하면 그런데 안 갑니다. 이름도 모르는 스타트업에 가서 그렇게 안 하죠. 주류 언론은 거짓말만 합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퍼뜨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그 돈이 러시아 돈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러시아 돈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적어도 그럼 이 네트워크의 창업자는 알았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목표는 분명한 거고 친러시아, 친트럼프 그리고 또 미국을 분열. 물론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뭐 정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처럼 이 정도로 직접적이고 그렇진 않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일면에 클렘린이 미국 대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도우려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이 직접 개입했다. 푸틴의 오랜 수석 보좌관인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감독을 했다. 미국의 뭐 이런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하는 실제는 러시아와 트럼프만 선전하는 건데 그리고 어제 연방법무부는 수사는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요. 워싱턴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은 우리는 절대 아니다. 미국의 내정에 간섭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개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푸틴이요. 어제 어떤 자리에서 이거 농담이죠. 이거 조크한 거죠.
난 해리스를 지지한다. 나는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때도 조크였겠죠. 바이든이 자신을 살인자라고 킬러라고 했는데 바이든을 지지를 했겠습니까? 바이든을 전에도 지지했는데 바이든이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난 또 해리스를 지지한다. 그리고 뭐 누가 되든지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특히 해리스의 웃음은 정말로 중독성이 있다. 전염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러시아를 막 제재를 했다 하면서 이런 농담, 이런 또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이렇게 이 같은 그 러시아의 크렘린 돈에서 온 유튜브 쪽에서 뭔가가 나오면 그게 또 특별한 것인가 보다 하고 한국의 유튜브들이 또 이것도 또 몇 차례 건너 뭐 에폭타임스 이런 데를 통해서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는 아무튼 계속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엊그제도 보니까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 본인 스스로가 역사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막 인터뷰를 하던데 그게 또 터커 칼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또 일론 머스크가 그걸 받아서 X에다 쫙 올립니다. 올렸다가 이거 좀 너무 심했나 싶던지 또 슬그머니 내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 보면은 언론은 주류 언론이 다 완벽한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맞지 않게 좀 너무 길 때가 있어요. 길이가 길 때가 있는데 완벽함을 추구하니까 그럴 때는 또 좀 그것보다 단순한 악시오스라든가 아니면 더 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거기서 또 충분하지 않으면 조금 더 현실적인 USA 투데이 같은 것을 보고 나아가서 어떤 지역 매체 같은 것들도 보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약간 우파적이기도 한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 같은 데 가서 또 쫙 의견을 보고 드러지 리포트의 그 포털 사이트도 보고 이것도 안 되면 BBC나 뭐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뭐 애틀란틱이나 이런 데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데서 유튜브에서 퍼져서 이걸 또 뉴스맥스가 봤거든요. 팍스가 봤거든요. 브레이트바트가 봤습니다. 에폭타임스, 원아메리카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량식품에 중독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We will fight for you.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024년 센터 메디컬 그룹의 시니어 탁구 대회. 시니어라면 누구나 오케이. 만 64세 이상이라면 참여하셔서 푸짐한 경품 받아가고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9시 플러튼 아카데미에서 펼쳐지는 시니어 무료 탁구 대회. 위치는 241 이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 350호 플러튼입니다. 삼성 65인치 TV, 프리미엄 홍삼, 마사지건과 참가하신 모든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과 알찬 구디백을 드립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의 시니어 무료 탁구 대회. 예약 전화 888-847-309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드디어 한글 10일 만에 빨리 가르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미국 텔레비전 방송,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2세트 100불의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류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우리 한인 2세들에게 먼저 모두 배급해드리기 위해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전화번호 213-444-6166, 213-444-6166입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LA에서 유명한 구포 추어탕에 추어 불고기 콤보. 여기에 전복을 추가한 전복 추어탕 어때요? 새롭게 리모델링한 건물, 맛있는 아침 식사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 담백한 고향의 맛, LA 추어 요리는 구포 추어탕.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하는 구포 추어탕. 팔가와 베렌도 213-384-5537, 213-384-5537. 오후 5시 이전은 주차 무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은요 완전히 지금 그 봄과 그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기본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호황을 그동안 주도해 왔었던 것이 여러 면으로 낙관주의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낙관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보다 뭐 2배 이상 매출이 올라가서 그런 보고서가 나와도 그 정도의 블록버스터조차도
투자자들을 달래지 못하고 엔비디아 같은 주식값이 막 팡팡 내려가잖아요. 오늘도 주식시장 엄청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가들이 지금 국채 사들이는 것 보고 금 사들이는 것 보면은 아 이게 가을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팍 며칠 내려가고 회복이 됐었을 때는 일본의 이자율 문제가 있었고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같은 것도 뭐 사지 않았었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충격적인 결론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가가 사실은 아직도 이제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계속 요즘 내려가고 있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그 주가를 엄청나게 올 봄에 올렸었던 그 열광이라고 할까요? 극도의 열광 같은 것은 사라진 거다. 투자가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상반기에 있었던 황홀한 그런 기분에 있지 않다. 이 정도는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바운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해리스 후보가 제임스 카빌이라는 클린턴을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바이든과 좀 정책 구분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데 뭐 지킬 것은 지켜나가면서 그런 그 좀 조언을 좀 따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해리스 후보는 지금 뭐 그 안에 바이든 팀이 있고 본인이 데리고 간 팀이 있고 선거본부에 그리고 오바마 팀들이 들어가서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서 바이든 후보보다 이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화적인 어제 이제 스몰 비즈니스 세금 감면을 10배 늘린다.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이런 것도 발표를 하면서 규제 같은 거 없앤다는 얘기를 했고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선거에서 이기던 바이든 해리스 상관없이 이 선거법은 이제 바뀌어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트럼프가 해놨었던 것을 지금 갱신하는 시기가 내년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는 부자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세금 변화를 제안을 하고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물건값이 인상되는 것하고 해리스는 중간층 사람들의 세금은 줄이고 부자와 기업 세금은 올리고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걸 제한한다 뭐 그렇다고 뭐 안 한다 올린다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한 것도 없어요. 세금은 트럼프 후보가 그리고 팁 이런 것은 이제 두 사람 다 팁에 대한 세금은 없앤다고 했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주마다 다 달라서 이건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후보는 모든 세금을 다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지금의 21%에서 15%로 낮추기를 원하고 본인이 대통령 딱 들어갔을 때 35%에서 지금 21%로 낮춘 거잖아요. 이걸 또 15%로 낮춰서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고 그러면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도움이 된다 하는데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 그 펜버튼 그 예산 그 조직에서 한 거 보면은 트럼프의 계획은 10년 동안 5조 8천억 달러를 추가로 빚을 진답니다. 5조 8천억 달러를. 해리스 후보는 연봉 40만 달러 이하에는 그 2017년도에 조금 줄어들었던 거 그대로 두고 그 이상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올리는데 그러면 그 이상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올려서는 지금 본인이 제안한 것 있잖아요. 자녀 양육, 세금 공제 등등의 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해도 아주 초고속 부자에게 세금을 물게 해서 얻는 돈으로 뭔가를 상쇄를 하는데도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 빚을 초과한답니다. 1조 2천억 달러, 트럼프는 5조 8천억 달러 연방 빚을 추가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해리스는 법인 소득세를 28%까지 지금의 21%에서 올리기를 원하니까요. 관세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과 그 공화당이 전부 자유무역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게 관세라는 것이 원래 목표가 물건값 올리는 겁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값을 올려서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물건값이 비싸잖아요. 노동법 등등에 따라서. 그래서 물건값을 맞춰줘서 미국 거를 사게 만드는 게 그게 사실은 관세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외국 상품 관세 10%에서 20%로 중국 수입품은 60%. 해리스는 트럼프보다는 관세를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지지하는 이 트럼프에 의해서 결국은 쭉 하면은
세금과 관세를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은 소득이 8만 달러 중산층 가구는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 세금 공제하고 1,700달러를 얻고 해리스의 계획에 따라선 2,200달러를 더 버는데 소득이 1,400만 달러 이상인 상위 0.1%는 트럼프 아래서는 37만 7천 달러 세이브하고 해리스 아래서는 16만 7천 달러를 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리스 것보다는 트럼프 것이 중요한 거죠.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부자들은 이미 세금 감면해 주는 거에서 너무 많이 돈이 늘어나니까 관세에서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추가하고도 플러스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에서 조금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관세에서 1년에 뭐 거의 4,000달러를 더 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라디오는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틱톡을 지키려면 저에게 투표를 하세요. 카메라 딱 보면서 성조기 옆에다가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틱톡 금지를 주장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가입해서 1,080만 명 팔로워가 있고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카멜라 해리스가 가입해서 500만 명 지금 그 팔로워가 있는데 바이든 대 트럼프 하면은 뒤늦게 트럼프가 합류했는데도 바이든보다 젊은 사람들이 그 틱톡에서 트럼프를 더 좋아했는데 해리스가 들어가고는 해리스를 더 좋아한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후보가 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가? 해리스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선거전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아직 대통령을 해보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해봤을 때에 그걸 알지 않느냐. 국민 심판을 해달라 하니까 트럼프 후보가 아니지 너도 부통령이었잖아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를 너무나도 위험한 좌파 최악의 좌파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후보는 거의 모든 광고비를 광고비의 57%를 해리스 비난하는 네거티브에 쓰고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를 비난한 맛만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을 알려야지 되니까 광고비의 20%는 트럼프 비난, 나머지는 트럼프와 본인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데 쓰는 건데요. 이런 네거티브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어쨌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538에 따르면 53%, 해리스에 대한 비호감도는 46%. 이 점은 또 뭐 해리스 후보가 약간 그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X와 여러 세계관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하는 말 맞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안 돼요. 스타링크 때문에. 그리고 역시 나사도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스페이스 X 때문에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이 일론 머스크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중국이에요. 지난번에 중국 탈피한다고 인도 잠깐 가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중국에 가서 막 상하이에 엄청 큰 공장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다 비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은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비난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네탄야후 허락 없이 가자 지구에 그 스타링크 안 한다고 하죠. 강혜신이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 디바가 책임집니다. 저 너무 좋았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온몸이 확 풀려요. 48개월 무이자 한 달에 187불이면 최고의 마사지 체어를 내 집에 마사지 체어 디바와 함께 달라지는 품격을 느껴보세요. 이지바이크를 쓴 후로는요. 그냥 당뇨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발만 올리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이지바이크로 근력 강화, 혈당 관리 쉽게 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23660,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글로벌 보험 브로커 허브 천하가 32년을 한결같이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해온 AM1650 라디오 서울의 더욱 알찬 발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퓨처 플래너 조마리아입니다. 부모님의 세심한 장례 준비는 자녀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 축하드립니다. 장수만세 대표 프레드 한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2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하루에 100마일 이상 운전을 하는데요. 차에서 항상 라디오 서울만 듣고 다닙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PCB뱅크는 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당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함께 성장시켜갑니다. PCB뱅크의 능력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세요. 오늘의 PC빌리티, 내일의 퍼서빌리티, 퍼서빌리티 엘리베이티드. PCB뱅크 멤버 FDIC.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질환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하복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하복부에서는 과민성 대장염, 미생물이나 기생충으로 생긴 설사, 신장결석 등이 우하복부에서 자주 통증을 유발합니다. 신장결석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에서 결석은 칼슘이나 요산석으로 구성이 되는데 동통성 혈뇨, 배뇨통, 그리고 빈뇨가 있으면서 한쪽 옆구리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고통에 비유를 하시는데 너무 아파서 누워서 대굴대굴 굴렀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그런 아픔은 처음 느끼셨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장결석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물 섭취량이 적으신 분들을 임상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게 하는 중추신경 기능이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물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못 느끼시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번 신장 결석이 오셨던 분들은 50% 이상에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야채 식사를 위주로 하시고 고기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기의 단백질은 소변 내의 칼슘, 수산, 요산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산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신장 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평소에 통증이 없으셔도 2년에 한 번씩은 엑스센 검사로 도리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 결석이 생겼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자가 치료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